네, 2학년 한문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국어의 새로 익힌 한자들을 익혀봤죠. 자, 교과서 82쪽 새로운 단원부터 시작됩니다. 4단원, 전체 4단원 말 속에 담긴 의미. 옛 이야기에서 유래된 고사성어를 배워요. 자, 이 대단원 4에서는 말 속에 담긴 의미, 즉 고사성어. 고사성어라는 것은 옛날 이야기에서 유래된 수거, 성어라고 했죠. 그래서 총 3과로 되어 있는데 국어, 식과, 11과. 그래서 국어의 9.1과는 배움에 관한 고사성어들을 배워볼 거고, 그래서 9.2과에서는 거기서 과학에 관한 학습 용어들을 배울 겁니다. 그 다음에 10.1과에서는 실천에 관한 고사성어를 배우면서 9.2, 10.2에서 사회 과목의 학습 용어들을 한번 익혀보겠습니다. 11.1과에서는 비유가 있는 고사성어들을 배우게 되고, 아울러 11.2과에서 수학에 관한 학습 용어들을 익혀보겠습니다. 한자문화권에서 널리 사용되는 성어들은 대부분 그 나름의 유래가 있는 것이 많다. 네, 이 유래가 있는 성어, 이것을 고사성어라고 합니다. 특히 옛 이야기에서 유래된 고사성어는 고사의 내력이나 그 속에 담긴 속뜻을 알아야 이를 언어 생활에서 바르게 활용할 수 있다. 다른 교과에서 사용되는 어휘 중 그 학문이나 분야에서 특별한 의미로 사용되는 학습 용어의 의미를 한자의 뜻을 통해 정확하게 익히면 교과 학습에 큰 도움이 된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 대단원에서는 바로 고사성어, 옛 이야기에 유래된 고사성어들을 그 유래와 함께 속뜻을 알아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바로 9.1과에는 배움에 관한 고사성어들이라고 합니다. 자, 먼저 배움 열기를 보면 만화를 보고 아버지가 아들을 칭찬한 까닭을 말해보자. 굴비를 너무 자주 보면 다르니까 밥 한 술에 한 번만 쳐다보시오. 너는 왜 한눈을 감고 굴비를 보는 것이냐? 두 눈을 다 뜨고 보면 굴비가 너무 많이 다를까 봐요. 네, 청출어람이구나. 우리나라 옛날 이야기, 바로 자린고비 집안 이야기네요. 아버지가 아주 인색하고 구두쇠 절약하는 아버지, 자린고비인데 그 아들은 한술 더 떠서 더 절약하고 아끼는. 그래서 아버지가 청출어람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 청출어람이란 고사성어가 이렇게 쓰이는데, 청출어람은 무슨 뜻일까요? 자, 이 9.1과에는 3개의 고사성어, 청출어람, 옹고지신, 교학상장이라는 3 고사성어를 배우겠습니다. 첫 번째, 청출어람. 푸른색은 쪽에서 나옴. 제자가 스승보다 더 나음. 네, 하나씩 읽어보면 다시, 푸를 청, 날출, 그 다음에 어자는 우리, 지난 시간 1학기 때 개사어, 어디에서라는 뜻의 영어의 전치사처럼 쓰이는 글자라고 새롭게 한자 때 설명했죠. 어디에서, 영어의 in, on, 뭐 이런 뜻의 어자입니다. 어디에서. 전치사 같은 역할을 하는. 그래서 이것을 한문에서는 개사라고 한다고 했어요. 개사. 개사라는 말은 끼을 개자인데 사이에, 중간 사이에 끼어서 단어 앞에서 어떤 문법적인 기능을 하는 영어의 in, 뭐 on 이런 전치사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쪽남. 자, 쪽남자는 새롭게 한자에서 봤죠. 풀초가 부수인데 파란색 염료를 만드는, 물감을 만드는 바로 쪽풀이라는 풀입니다. 그래서 청출어람, 아주 많이 쓰는 고사성어죠.
글자대로 해석하면 파란색, 청색은 쪽풀에서, 이때 어쩌는 뭐뭐에서 출, 나왔다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이 속뜻이 뭐냐면, 제자나, 후배가 스승이나 선배보다 더 뛰어나게 되는 거를 청출어람이라고 해요. 아까 아들이 더 절약하고 구두쇠 짓을 하니까 아버지가 청출어람이라고 했죠. 이런 경우입니다. 근데 이 청출어람이란 말은 어떤 이야기에서 생겨났을까요? 바로 요 문장에서 유래된 겁니다. 청은 취지 어람이나 이청 어람이니라. 자, 풀을 청, 취자는 취하다, 가지다 라는 뜻이고, 지자는 요 지자가 요 동사 취하다 취자의 뒤에 있으면 대명사로 쓰입니다. 여기서는 이 지자가 지난번에 지자에 대해서 설명했었는데, 지가 원래 가다라는 뜻의 동사인데 이렇게 동사 뒤에서는 대명사로 그것이라는 뜻이 돼요. 그 다음에 개사 어디에서라는 개사고, 쪽풀남, 그 다음에 접속사 마리을 이죠. 말을 이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풀청, 다시 개사어, 쪽남. 자, 한번 읽어보면, 청은 취지 어람이나 여기서 띄고 청어람이니라. 다시 읽어볼까요? 한번 음을 들어볼까요? 청은 취지 어람이나 이청 어람이니라. 청은 취지어람이나 이 청어람이나. 이 문장을 줄여서 네 글자로 청출어람이라고 줄여서 고사성을 만든 겁니다. 파란색은 그것을, 여기서 그것이라는 게 뭘까요? 이 대명사 지자는 바로 청자를 가리킵니다. 파란색은 그것, 그 파란색 그것을 가져왔다. 어디에서? 쪽풀에서. 파란색은 쪽풀에서 그 파란색 그것을 가져왔다 하는 거죠. 청은 쪽풀에서 그것을 취했다, 가져왔다. 그러나, 여기서 이 자는 접속사로 그리고 되고 그러나 되는데, 여기서는 부정을 나타내기 때문에, 그러나, 하지만, 쪽풀, 그 다음에 또 어자가 또 나왔죠. 자, 요때 어자는 같은 어자인데, 의미가 약간 다른데, 여기서는 쪽풀, 보다, 청푸르다. 자, 여기, 개사로 쓰이는 어자가 두 개가 나왔는데 이 두 개 개사가 쓰임이 좀 달라요. 자, 요 앞에 있는 개사 어자는 어디에서라는 의미를 가지는 전치사 역할을 하고, 두 번째 어자는 뭐뭐보다라는 비교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요것은 장소 또는 대상, 쪽풀에서라는 의미로 쓰인 거고, 요때 어자는 뭐뭐를 비교하는 뭐뭐보다, 쪽풀에서 그것을 취했다. 그러나 쪽풀보다, 이때 어자가 두 개가 쓰임이 좀 다르죠. 파란색은 쪽풀에서 그것을 가져왔죠. 그 쪽풀을 삶아서 그것을 염료로 만든 게 바로 파란색이에요. 근데 만들어진 그 파란색이 원래 쪽풀보다도 훨씬 더 파랗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가 나중에 스승보다 더 뛰어나게 된 거를 청출어람이라고 부른다는 거죠. 네, 이 교과서 뒤쪽에 보면 여기 영양 크림이 있는데 이 청출어람과 비슷한 말이 있습니다. 이 청취저람이 청어람, 요 말 뒤에 요런 문장이 이어집니다. 한번 볼까요? 얼음은 왜 물보다 차가울까? 빙, 수이지, 이안어수는 청출 어람과 같은 의미의 문장이다. 얼음은 물에서 비롯되지만 물보다 더 차갑다. 한문 문장 속의 과학 원리를 생각해보자. 왜 얼음은 물보다 더 차가울까? 그 이유는 물질의 상태 변화에서 열이 이동하기 때문이다.
물질은 열. 고체, 액체, 기체 상태로 되어 있는데 열을 흡수하거나 방출하면서 상태가 달라진다. 얼음은 열을 흡수하면 물이 되고 물은 열을 흡수하면 수증기가 된다. 반대로 수증기는 열을 방출해 물이 되고 물은 열을 방출해 얼음이 된다. 따라서 물이 열을 빼앗겨 얼음이 되므로 물보다 얼음이 찬 것이다. 이와 같이 한문 자료에 담긴 다양한 영역의 폭넓은 지식을 이해하면서 융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보자. 네. 이 청출어람, 청은 취저람이 청어람 뒤에 이어지는 말이 여기 있습니다. 자, 요것을 좀, 요 문장, 크게 확대해서 보겠어요. 자, 여기 보면, 하나씩 읽어보면, 얼음빙, 물수, 할위, 될위, 뭐뭇을 하다, 뭐뭇이 되다 할 때, 그 다음에 지자는 여기서도 역시 위자의 대명사, 뒤에 있기 때문에 대명사로 그것이라는 뜻입니다. 그것지. 그 다음에 마리을 이자는 여기서 그러나, 접속사, 찬란, 개사어, 물수. 청취저람이 청어람하고 구조는 똑같아요. 자, 읽어보면, 빙, 띄고, 수위지, 이, 한어수. 빙수위지나 이 한어순이라. 빙, 얼음은 수위지, 물이 그것을 만들었다, 되었다. 얼음은 물이 그것이 된 것이다 하는 거죠. 그렇죠. 물이 변해서 얼음이 된 거죠. 그러나, 이때 말했잖아요. 그러나, 이때 어두 비교로 뭐뭐보다, 물보다 작았다. 얼음은 물이 그것이 된 거지만, 그러나 오히려 물보다 더 차갑다. 청취저람이 청어람하고 똑같죠. 파란색은 쪽풀에서 그것을 취해왔지만 쪽풀보다 더 파랗고, 얼음은 물이 그것이 된 것이지만 그러나 물보다 더 차갑다. 그래서 결과, 제자나 아우, 후배가 오히려 스승, 선배보다 나중에 결국 더 뛰어나게 될 때를 요 이야기에서 유래해서 청출어람이라고 부르게 됐다는 겁니다. 청출어람. 자, 풀어서 두 번째 고사성어. 온고 지신. 자, 하나씩 읽어보면 따뜻할 온. 자, 요 따뜻할 온자가 여기서는 익히다라는 뜻으로 써요. 익힐 온자. 옛고, 알지, 새로울신, 온고지신. 아주 많이 쓰는 말이죠. 온자는 여기서 익힌다. 무엇을? 옛 것을. 안다. 무엇을? 새로운 것을. 옛 것을 익혀서, 옛 것을 배우고 학습해서, 그래서 새로운 미래의 새로운 것을 알게 된다. 자, 이전에 배운 것을 익혀서 그때마다 새로운 깨달음을 얻고, 옛 것을 익혀서 그것을 미뤄서 미래의 새로운 것을 알게 되는, 이런 것을 온고지신이라고 합니다. 아주 많이 쓰이는 고사성어인데, 자, 이 온고지신이라는 말은 바로 이 글에서 유래된 겁니다. 온고 이 지신이면 가히 위 사인이라. 자, 온고 이 말이 리자에 지신은 좀 전까지 읽었죠. 여기만 읽어보면 되겠네요. 자, 가짜는 뭐뭐를 할 수 있다, 가능하다 할 때 가짜죠. 오를 가짜고. 그 다음에 써이, 될위, 스승사, 그 다음에 어조사의. 자, 의자는 무엇이다 라고 종교를 나타내는 어조사고, 그 다음에 여기 주의할 게 가이, 가는 할 수 있다, 이는 뭐뭐로써. 근데 이 가자와 이자는 두 개가 이렇게 자주 붙어서 아예 한꺼번에 쓰입니다. 가이라고 하면 두 개를 같이 연결해서 뭐뭐 할 수 있다, 무엇을 할 수 있다. 네. 이 가이가 영어의 can하고 비슷한 의미입니다. 조동사로 뭐뭐 할 수 있다. 위는 되다. 사는 스승. 스승이 된다. 근데 가이가 있으니까 할 수 있다. 스승이 될 수
마지막에 의자는 다다, 뭐뭐다. 이렇게 끝나는 겁니다. 즉, 온고, 옛 것을 익혀서, 그래서, 이때 있잖아. 그래서, 새로운 것을 알면, 과거의 것들을 열심히 공부해서 익혀서, 그걸 통해 미래의 새로운 것을 깨닫게 되면, 이런 사람은 남을 가르치는 스승이 될 수 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문장에서 이 온고와 지신 네 글자를 따서 만든 성어가 바로 온고지신이라는 겁니다. 온고지신. 이 노노란 책에 나오는 공자가 한 말에서 유래한 겁니다. 자, 세 번째 고사성어는 교학상장. 가르칠 교, 배울 학, 서로상, 길장. 자, 이 장자는 원래는 머리카락이 긴 사람을 나타낸다고 했죠. 길장자. 자, 길다란 뜻에서 어떤 머리가 긴 노인, 우두머리, 단체 우두머리라는 뜻도 있고, 자, 여기서는 길다란 뜻에서 성장하다 또는 잘하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성장하다. 교는 가르치다. 학은 배운다. 즉, 가르치는 것과 배우는 것은 서로를 성장시키고 자라게 한다. 가르침과 배움은 서로를 성장하게 한다. 가르치는 일은 배움을 촉진시켜줘서, 배우는 일은 가르침을 더욱 깊이 있게 해줘서, 즉, 스승과 제자가 서로 성장한다. 교학상장. 자, 이 교학상장이란 말은 바로 이 글에서 유래한 건데, 학 연후에 지 부족하며 교 연후에 지 고난이라. 학, 연후, 배우락. 자, 연후란 말은 지금도 많이 쓰는 말이죠. 그럴련 뒤후. 연후 그러면 그런 뒤에가 되겠죠. 알지, 아니불. 근데 이 아니불자가 여기 뭐라고 써 있습니까? 부라고 써 있죠. 자, 지난번에 1학기 때 아니불자. 이 아니불자는 디귿이나 지읒이 나오면, 디귿이나 지읒. 즉, 디귿과 지읒, 요 뒤에 디귿이나 지읒이 나오면 발음이 불이 아니라 뭘로 바뀐다? 네, 부로 바뀝니다. 여기 족자가 있기 때문에 지읒 앞이니까 원래 불족이어야 되는데 부족이라고 된 거죠. 그래서 지불족이 아니라 지부족이라고. 아니불, 발족. 이 발족자도 발이라는 뜻이 아니라 여기서는 만족하다, 족하다, 충족하다. 그래서 지부족. 가르칠 교, 그럴련 뒤, 연후, 그런 뒤에, 알지, 고날곤, 고나다, 힘들다 하는 거죠. 배워본 뒤에 부족함을 알고 가르쳐본 뒤에 곤란함을 안다. 네. 학, 배운다, 연후, 그런 뒤에. 내가 배운다, 배워보고 난 뒤에 지, 알게 된다는 거죠. 뭘 알게 돼? 부족함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즉, 자기가 배워보니까, 나는 이 부분을, 이런 상황을 잘 모른다. 나는 이게 부족하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교. 이번엔 가르쳐 봤습니다. 가르치고 난 뒤에. 가르쳐 보니까, 와, 이거 설명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고, 내가 더 공부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곤란함을 알게 됐다는 겁니다. 내가 가르쳐 보니까 이런 부분은 설명이 어렵구나. 자신이 뭐가 곤란한지를 깨닫게 된다는 거죠. 가르쳐 보니까 자신이 부족한 걸 알게 됐고, 그러니까 배워보니까 자신이 부족함을 알게 됐고, 가르쳐 보니까 자신이 뭘 곤란해 하는지를 알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장에서 교와 학이 두 개가 서로를 반성하게 했죠, 지금. 그래서 서로 성장하게 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 문장은 좀 지금 덜 나와 있어요. 자, 교과서 뒤에 보면, 본문 풀이에 보면, 여기 보면 맨 밑에 더 넓게 라고 돼 있죠. 자, 이 부분을 좀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좀 크게 볼까요?
연우, 지, 부족, 교, 연우, 지곤. 요 문장까지가 지금 앞에 나와 있는데, 요 문장 뒤에 이어지는 문장이 더 있습니다. 요 전체에서 유래된 게 교학상정이에요. 학, 연우, 배운다, 그런 뒤에 지, 부족, 부족함을 지 알게 되고, 교, 연우, 가르친다, 그런 뒤에 지곤, 곤란함을 알게 됐다. 그 다음에 또 여기 읽어보면, 알지, 아니, 불, 족할, 발족은 족하다, 그럴련, 뒤후. 자, 이거 읽으면, 지, 불족이 아니죠. 지, 부족, 연후. 능자는 능할 능자입니다. 이게 능하다, 할 수 있다 능자고, 스스로자, 돌이킬 반, 어조사야. 능 잡았냐.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알지, 고날곤, 그럴련, 뒤후, 능할 능, 할 수 있다, 스스로자, 굳셀 강, 강할 강, 어조사야. 지곤 연우, 능 자강냐. 이렇게 됐습니다. 자, 쭉 이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학 연우에 지 부족하며 교 연우에 지곤하니라. 지 부족 연우에 능 잡았냐 하며 지곤 연우에 능 자강냐니라. 이렇게 되는 거죠. 자, 토를 빼고 읽으면 학연후 지부족, 교연후 지곤, 지부족 연후 능 잡았냐, 지곤 연후 능 자강냐. 배운다 그런 뒤에 부족함을 지 알게 됐고, 가르친다 그런 뒤에 곤란함을 알게 됐습니다. 자, 지 부족 연후, 부족함을 지 알게 된 뒤에, 부족함은 어떻게 알게 됐죠? 바로 부족함은 어떻게 알게 됐어요? 배우고 나서 알게 됐죠. 1번. 배우면 부족함을 알게 되고, 즉 부족함을 알고 난 뒤에는 능, 할 수 있다, 스스로를 돌이킬 수 있게 됐다 하는 겁니다. 자, 지곤 연후, 곤란함을 알고 난 그런 뒤에, 곤란함을 어떻게 알게 됐죠? 네. 곤란함을 알고 온 거는 가르쳐 보고 나서 알게 된 거죠. 여기가 2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곤란함을 알게 된 거는 가르치고 난 뒤에 곤란함을 알게 됐죠. 그러니까 지곤, 곤란함을 알게 된 뒤에는 능자강냐, 할 수 있다, 스스로를 강하게 할 수 있다, 스스로를 힘써 노력하게 할 수 있었다. 왜? 자기가 뭐가 곤란한지 아니까. 곤란하면 어떻게 알았어요? 가르쳐 보니까. 자, 이게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가르쳐 보니까 부족함을 알게 되고, 부족함을 알게 되니까 스스로를 반성, 돌이켜보게 되더라. 이번에는 가르쳐 보니까 곤란함을 알게 됐고, 곤란함을 알게 되니까 스스로를 굳세게 노력하게 된다. 그러니까 배운 것이나 배우는 사람과 가르치는 사람은 자반과 자강을 하는 거죠. 스스로를 반성하게 하고 스스로를 노력하게 합니다. 결국 가르치는 것과 배우는 것은 서로를 성장시키게 된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 문장에서 유래돼서 바로 교학상장이란 말이 생겨났다는 겁니다. 교학상장. 학연우에 지 부족하며 교연우에 지곤하니라. 자, 이 세 고사성어의 뜻들을 자세히 풀어봤습니다. 여기 주역구 풀어보면 글자들의 쓰임에 대해서 설명들이 다 적혀, 지금 방금 설명한 내용들이 다 여기 보충이 되어 있습니다. 자, 모양이 비슷한 한자, 새로울 신자와 친할 친. 자, 오른쪽 부분만 좀 다르죠? 새로울 신자, 여기 보면은, 네, 갱신, 다시갱, 새로울 신, 갱신이라고 있고, 그 다음에 새로울 신, 신랑, 갱신은 다시 새롭게 하는 겁니다. 신랑은 새로
된 남자, 그렇죠? 새신랑, 때 신랑, 새로 결혼하는 남자. 친할 친자, 종친, 그렇죠? 한 집안의 친척들을 말합니다. 또는 임금의 친척을 종친이라고 했어요. 엄친, 여기서 친자는 부모님이란 뜻이에요. 아주 엄한 부모님. 자, 이 장자가 아까 얘기했죠. 길다란 뜻 또는 장점, 좋은 점, 잘하다, 성장하다, 우두머리 이런 여러 뜻이 많습니다. 장기, 길장, 시기기, 긴 기간, 장기, 요 길장자에 제주기자니까 장점이 되는 제주, 기술, 성장, 이룰성, 잘할 장자죠. 성장하다. 장관, 우두머리 장자에 벼슬 관자가 장관. 발족자는 발이라는 뜻이지만 만족하다, 족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수족, 손과 발이죠. 근데 여기는 충족하면 채울충, 족자는 족하다. 강할 강과 약할 약, 굳셀 강자와 약할 약자입니다. 여기서는 강조 그러면 강하게 주장하다, 강조하다. 어릴 유, 약할 약, 유약하다. 어리고 약하다는 거죠. 자, 여기서 이 유자에 이 약할 약자와 관련된 시 한 편을 읽어보겠습니다. 동시에 읽고 배우는 한자. 보호자 노릇 축구하다 허리 다친 형한테 버스 자리를 양보했다. 내 곁에 선 아줌마 그것도 모르고 눈치 팍팍 주며 구시렁구시렁 눈치 빠른 형 엉덩이는 들썩들썩. 아, 내가 또 나서야 한다. 우리 형 허리 다쳤거든요. 노 약자라고요. 아줌마 얼굴이 빨개졌다. 약할 약, 노약자, 늙을로 약할 약 사람자, 늙거나 약한 사람. 네, 영양 크림은 아까 빙수이지 한어수 배웠고, 활동에 제목에 사용된 성어에 유의해서 신문기사의 내용을 작성해보자. 무슨 중학교는 교복으로 생활한복을 선정했다. 생활한복은 전통한복의 불편함을 보완하여 일반 교복에 비해 넉넉하고 통풍이 잘 되고 움직이는데 편안한 것이 장점이었다. 그래서 온고지신을 품은 새 교복, 그렇죠. 옛 것을 개선해서 새로운 것을 장점을 발휘했다는 거죠. 온고지신. 자, 청출어람을 꿈꾸는 어린 제자들, 교학상장, 동아리 활동으로 성정의 숙수. 자, 수학 경시대에서 학교 출전팀이 상을 받았는데 자신을 뛰어넘는 제자들에 대해서 선생님이 칭찬했다. 청출어람이라고 한 거죠. 교학상장, 네, 서로 배우고 서로 가르치는 것과 배우는 사람들이 서로를 성장시켰다. 그런 사례들이 있겠죠. 자, 문제를 풀어보면 다음 물음에 답해보자. 미추신 기억과 니은. 기억은 이 마리을리 접속사는 여기서는 청취지어람 이 청어람이니까 파란색은 쪽풀에서 그것을 취했다. 그러나가 되겠죠. 여기서는. 그런데 요 니은의 이자 온고 이 지신할 때에는 그래서가 되겠죠. 이 마리을자는 그리고도 되고 그러나도 되고 그래서도 되고 그때그때 문장의 뜻풀이에 맞게 골라야 됩니다. 자, A의 뜻, B의 은, A는 온. 이 온은 여기서 따뜻한 온자지만 익히다, 배우다라는 뜻이고, 그 다음에 B의 지 불족이 아니라 부라고 발음은 부가 되겠죠. 가와 다에서 다음에 긁어하려는 것을 골라보자. 그 문장에서 유래된 성어도 한자로 써보자. 병아리가 악을 깨기 위해 달걀 안에서 쪼는 것을 쫄 줄자예요. 톡톡톡톡 이렇게 쪼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그 알 속에서 병아리가 껍질을 깨고 나오려고 안에서 조그만 약한 힘으로 톡톡톡 쪼는 게 줄. 반대로 어미닭도 병아리를 도와서 밖에서 쫍니다. 근데 이때 너무 세게
쪼면은 달걀이 깨져서 병아리가 죽으니까 아주 살살 그 달걀을 톡톡 쳐서 깨트려서 병아리가 안에서 쪼는 걸 도와주는, 이것도 탁이라고 합니다. 쫄탁. 이것도 쪼는 거고 이것도 쪼는 거. 줄과 탁이 있어요. 이 둘이 동시에 이루어지면 병아리가 알을 깨고 세상에 나왔습니다. 병아리는 스스로 안에서 밖을 나오려고 쪼고, 그 다음에 닭은 병아리가 나올 수 있게 도와주기 위해서 밖에서 알을 탁탁 쪼고, 그러면 서로 줄과 탁이 이루어지죠. 교육도 마찬가지다. 스승의 가르침과 제자의 배움이 서로 알맞게 긍정적으로 상호작용할 때 교육에 효과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본문에서 본 교학상장의 예가 되겠네요. 네, 여기까지 9.1과 배움에 관한 고사성어들을 익혀봤습니다.